아름답게만 보고 있을 이 현장에 대한 로망을 좀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GO 또 국제개발협력의 이상과 실제에 대한 정말 그 NGO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컨셉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NGO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도전을 하시려고 한다면 일단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누군가 뭐 타인을 돕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대부분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든지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이 분야에 도전을 했다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번아웃이 돼서 또는 지쳐서 이 분야를 또 떠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2년, 3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해보면서 잘 맞지 않아서 떠나는 것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처음으로 좀 관심을 갖고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그런 번아웃이나 지치는 것들을 조금은 사전에 예방하면서 이 분야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분야에 이제 들어설 때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많은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선망의 눈빛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자원활동을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막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에게 어떤 뭐랄까 자만심이나 어떤 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품을 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마치 막 슈퍼맨처럼 굉장히 막 어려운 데 가서 제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구하고 막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알아가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교만했구나 그리고 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돕고 타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자신을 먼저 좀 성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가 계속 느끼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뭐 TV에 나왔던 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나 막 굉장히 유명한 국제 활동가 같은 모습을 보고 내가 저 분야에 뛰어들어서 정말 국제적인 리더가 되고 국제적인 활동가가 돼서 내가 막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에 나올 만큼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많은 곳에서는 사실은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동기와 어떤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까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리워드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굉장히 어려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만 보고 있을 이 현장에 대한 로망을 좀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근무를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떨까요? 계속 이동을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 나라에서 몇 년 살다가 다시 한국에 몇 년 살다가 또 다른 나라로 몇 년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내가 노마드처럼 막 다니면서 사니까 자유롭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셨다면 학교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나라를 갈 때마다 언어도 익혀야 되고 음식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계속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때로는 한국에 다시 정착하고 싶은 그런 향수병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치안이나 보건위생 문제가 나쁜 그런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이나 NGO 소속으로 누군가를 돕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니까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믿었던 같이 일하고자 했던 현지인 분들이 막 저를 배신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내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그걸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NGO, 사실 이 부분은 국제개발협력 또 NGO 전체의 어떤 생태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업에서 가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급여나
여러 가지 근무 조건들이 객관적으로 아주 높고 좋은 수준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유명한 단체들은 그런 조건이나 대우들이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NGO나 국제개발협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친구들이 야 뭐 너 뭐 좋은 일 한다며 뭐 사람들 돕는 일 한다며 아유 고생 많다 뭐 봉사하는 거야 뭐 월급은 받아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나름대로 저희도 다 월급 받고 사대보험 들어가고 단체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NGO 전반에 대해서 아 그냥 좋은 일 하는 곳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의 이제 괴리감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편견에 또 맞닥뜨리게 돼요.